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만 오르고 나머지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견조한 경제 지표는 호재가 됐지만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이 높은 눈높이를 못 맞춘 엔비디아의 실적은 결국 하락으로 자극을 하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파도 지나고 난 다음에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 지표입니다. 호재로 작용됐던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강한 소비가 시사가 되면서 이날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 다시 한번 압박하게 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도 있고 계속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연준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가가 최근에 1%대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리비아의 산유 차질과 관련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간밤에는 이라크까지 감산을 한다고 해서 유가의 상방에 베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들을 보게 되면 실적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전망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애플은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당연하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지 좀 더 업황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쯤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죠. 이제는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종목으로 해석할지 내용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LG의 지분 매수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증권사 리포트는 3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일 시멘트인데 목표가 상향 조정돼 있고요. 올해 초인가요? 이 2000년대 초반 때 이제 한일 시멘트가 ESG와 관련해서 경영을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반대로 목표가 하향 조정되어 있고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합병 때문에 말 많은 두산 밥켓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상장 폐지 결정을 철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가 난항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다우존스가 되겠습니다. 0.5% 올라가면서 41,300포인트대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되면서 나스닥이 0.2% 밀렸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AI를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의 전망은 긍정적이었다는 점, 내부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지표 GDP였습니다. 시장한테는 좋은 재료가 됐었는데요. 당초 추산했던 것보다 2분기 GDP가 강하게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가 3.0%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1분기 대비, 그리고 앞서 나왔던 속보치 대비, 그리고 시장의 예상 대비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거란 예상을 깨고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2.5%, 근원 PCE 상승률도 2.8%로 속보치 대비해서 각각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고용 지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2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여기에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186만 8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직전 주보다 3천 건 더 늘고 이 수치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에 상승 흐름을 더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금리 인하를 빨리 앞당겨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변동성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1% 후반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렇게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소식이 이번에 유가를 자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WTI가 1.8%, 브렌트유가 1.6% 올랐는데요. 자, 오펙의 내셔널 오일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안의 리비아의 산유량이 1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5일 날 내정 갈등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을 중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결국에 이게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었고 적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라크도 산유량을 줄인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7월 하루 425만 배럴에서 9월 약 390만 배럴로 줄인다는 게 이라크의 목표입니다. 미지오 증권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계속해서 유가 상승의 순풍으로 자극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달러 제네럴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저소득층의 소비를 시사하는 기업이 달러 제네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3, 4분기에 더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32% 하락하면서 84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전일 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발표를 본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6.3%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엔비디아는 밀렸지만 다른 AI 종목들은 다 상승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시티그룹 쪽에서 AI 관련해서 탑픽이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했을 때 1위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내용 속에서 1.4% 올랐고요. 이제 반대로 알파벳은 애플의 소식 이후에 경쟁이 과열되는 쪽으로 해석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퍼몰딩스입니다. 호실적도 발표했고요. 또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31%나 급등했습니다. 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